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설 연휴 시작입니다. 귀성길 장거리 운전하실 때 차량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율주행이란 말만 믿고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서 난 사고가 6년간 3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승용차. 앞선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 걸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직진 금지 안내를 보지 못하고 차단물과 안내판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어두운 밤도 악천후도 아닌 환한 대낮에 벌어진 사고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놓고 방심하다 생긴 사고들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크루즈 컨트롤 사용 중 일어난 사고만 290건에 달합니다. 기능을 장착한 차량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차라리 직접 운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겁니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미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특히 현재 자동차들에 탑재된 보조장치는 차선 한쪽이나 비스듬히 사선에 위치한 장애물을 인식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4일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이 기능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기능에 불과한 만큼 과신해서는 안 되고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축구 경기 중에 화가 난다고 상대팀 선수를 때리는 일, 이따금씩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장난스레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 시민리그에서 팔꿈치로 상대 머리를 가격한 선수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뇌진탕과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재판부는 단순한 반칙이 아닌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서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팀이 상대팀 페널티 박스에서 공격을 펼치는 상황. 공과 관계없는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상대 선수가 갑자기 달려들어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그대로 쓰러진 선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난해 8월 24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민리그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20m에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 팀 선수가 공을 갖고 있었고 맞았을 당시에는 제가 정신을 잃어서 사실 맞아서 쓰러진 건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일 정도로.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5일 상해죄를 적용해 가해자의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 A씨가 본인의 팀원과 말다툼을 하고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에 화가 나 등 뒤에서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뇌진탕과 2주의 허리 부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잦은 축구에서 경기 도중 발생한 일로 실형이 내려진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 중 단순히 우발적인 반칙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가격 부위도 위험한 머리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적시했습니다. 야, 저기 뒤통수를 무조건 내가 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를 겨냥해서 뛰어서 이렇게 쳤던 사안이거든요. 폭력은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폭력은 범죄 행위다.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TV를 볼 때 축구 경기가 일어나면 그 초록색 잔디를 볼 때마다 제가 그날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적인 그런 기억들이 계속돼서. 가해자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JTBC 김서아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프리미엄 분유란 말에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였는데 유럽 각지에서 일부 제품이 리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사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이가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약처는 독일산 제품 점검을 빠뜨린 걸로 나타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 된 하준이에게 독일산 분유 앞타미를 먹인 김효진 씨. 국내산보다 2배가량 비싸지만 풍부한 영양분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믿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선 일부 제품이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수유를 중단했지만 최근까지 하준이의 구토와 배앓이는 부쩍 심했다고 합니다. 자다가 이제 눈을 감은 상태로 자지러지게 우는 현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비슷한 증상은 물론 응급실까지 실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부글부글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때마다 방구를 끼면 계속 똥도 같이 나오고 지금은 계속 항생제 약 먹고 있거든요. 앞타밀 제조, 유통사는 불안 해소를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한 환불에 나섰지만 국내 유통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트리시아 코리아 관계자는 제조 번호가 같아도 생산 및 출고 시점에 따라 제품이 다르다면서 품질과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국내 상당수 소비자가 구매한 독일산 앞타밀은 대상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광고만 믿었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더 좋은 그 기준치에 더 높은 기준치로 생산된 좋은 거를 먹이고 싶으니까 애가 안 아프고 잘 건강하게 컸으면 바라니까 그래서 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좀 당황스럽죠. 식약처는 독일산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가 성분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85쪽 분량의 판결문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3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전 장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지시가 이 전 장관을 거쳐 소방청장에게까지 하달됐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시대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저해될 것은 자명하다면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문제 삼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문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는 증언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려진 국회 통제 지시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잇따른 유죄 판단은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사성 장군이 또 직무가 배제됐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됐는데 계엄 당시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당시 합참 차장의 요청을 받은 뒤 직속 부하인 계엄 과장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는 주성훈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이틀 연속 사성 장군의 직무를 배제시킨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밥 한 끼도 못하는 속 좁은 정치. 오늘 한 일간지 일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선언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옷차림이 무산되자 국민들의 시선은 이처럼 싸늘합니다. 연휴가 지나고도 이런 답답한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청와대 오찬 1시간 직전 불참을 일방 통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장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면서 밤에 그렇게 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협치하자며 모이기로 약속한 전날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노쇼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대표를 들러리 세우려는 정치쇼에 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도 장 대표 결정에 대해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랑 민주당이랑 국합 배드캅 하는 거냐. 사람 밥 먹자고 해놓고 매번 뭐 하는 짓이냐. 라는 걸 대통령한테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크게 화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했지만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마땅한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오찬 취소로 대미투자 특별법 논의도 일단 멈춰선 상황. 설 연휴 뒤에도 여야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쿠팡의 미국 정치자금이 관세와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집중된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세입위의 일부 핵심 인사에게는 후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이중 후원 방식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 연방선거위원회 공시 자료입니다. JTBC가 지난해 전체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쿠팡이 설립한 정치자금 기구 쿠팩의 후원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집중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 위원들에게 정치자금이 집행됐습니다. 일부 핵심 인사에게는 캠프와 별도 기구에 동시에 송금하는 이중 후원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공식 선거 캠프의 법정 한도를 꽉 채워 후원한 당일 해당 의원의 개인 사조직에 수천 달러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쿠팩은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의 공식 선거 캠프에 $10,000를 보낸 뒤 같은 날 별도의 리더십팩에도 $5,000를 추가 송금했습니다. 11월 21일에는 공화당 무역 소위원장과 쿠팡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민주당 의원에게도 같은 방식의 이중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캠프와 리더십팩은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나눠 활용하는 이른바 더블 디핑은 워싱턴 정가에서 사실상 한도를 늘리는 편법으로 불립니다. 세입위는 관세와 무역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입니다. 지난달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를 주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중 후원을 받은 일부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세 입법을 관할하는 세입위에 정치 자금이 집중된 구조는 쿠팡 사안이 통상 압박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올림픽 특집 뉴스룸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예고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뉴스룸은 저녁 6시 20분에 안나경 앵커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뉴스룸은 밤 9시 25분에 시작합니다. 저와 이수진 앵커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컬링을 시작으로 새벽에도 여러 경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